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공부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구성 자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1강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1강에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학습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교과서가 수능의 기준인데 그래서 그 교과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방학 때 이제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념 정리라고 할게. 개념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문제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문제 해결과 관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1강, 2강, 3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는 걸 설명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만 듣다 보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돼야 잘 와닿냐면, 개념 설명을 하면서도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문제를 풀어줘야지 이해를 더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성을 이제 1강, 2강, 3강은 다음과 같이 해놓고 문제풀이를 들었을 때 더 와닿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4강에서부터는 주요 문항, 어떤 주요 문항? 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20 수능에 출제됐던 주요 문항들의 해설들을 쭉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1강, 2강, 3강의 각각의 이슈에 따른 20 수능에서 이 공부법이 좀 더 와닿을 만한 문제들을 분류해서 제가 교환 속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념 정리 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 그럼 그게 이제 잘 와닿을 만한 문항을 교환에 넣어놨으니까 그걸 먼저 풀어보시고, 4강부터 나오는 주요 문항 해설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듣게 되면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게 좀 더 많이 와닿을 거야. 그래서 옳은 공부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바로 개념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과서가 기준이다. 같이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교과서가 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 거부터 아셔야 될 텐데, 교과서는 수능 수학의 범위에 딱 해당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 교과서의 구성이 어떤지 당연히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이슈 첫 번째, 교과서의 구성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 너는 교과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교과서를 크게 구성을 나눠보면 세 가지의 구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나뉘어지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서의 수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서술된 부분이 나와요. 알겠죠? 여기에 수학적 개념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서술된 부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공식 있잖아. 그럼 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수학적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있지.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이 서술된 내용을 정리해주는 단계가 나와.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이제 정리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서술된 내용, 수학적 개념 있죠? 정리된 수학적 개념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 보면 다 그럴 거야. 맨 처음에 막 뭐 철수랑 영이랑 뭘 알아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일반화된 내용을 서술해주고 서술된 내용을 정리해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면 해가지고 이제 문제 파트가 나올 거란 말이야. 구성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단락이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일단 이 서술된 부분 있죠. 얘는 수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서술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부분을 잘 보지 않으면 정리된 내용을 봐봤자 너네께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정리된 걸 설명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르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지 마세요. 빠르게 읽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해가 잘 될 때까지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 무조건 읽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하자?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이거를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서 이해가 가잖아? 그러면 이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와닿을 거야. 그럼 정리를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하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주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위에서 말했던 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리된 내용이야. 알겠죠? 그리고 조금 약간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박스로 구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줄 때도 있거든요. 박스로 구성을 해줄 때도 있으니까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외워야 된다. 왜?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한 개념이 다 여기 들어있거든. 과정은 여기 들어있고. 알겠어? 둘 다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요. 정말 대표적인 예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면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익숙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익숙하게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갔어? 그래서 교과서의 구성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이슈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구성은 이제 잘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슈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슈 두 번째는 수능 수학과 교과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 교과서가 기준이 되느냐에 대한 두 번째 얘기가 될 텐데 일단 수능 수학이라고 하자. 수능 수학과 교과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평가원의 입장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평가원의 입장은 수능 수학의 출제 범위는 철저하게 교과서에 맞춰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뭐 여러분들도 편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가원에서 이제 말하는 두 번째 이거는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평가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능 수학의 수준이 사실 교과서의 근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와닿지 않지. 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된 30번이랑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그 난이도가 둘이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와닿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원의 입장을 말씀해 드릴게요. 평가원의 입장은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들이 여러 개 결합된 수준에서 출제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아무튼 교과서의 근거에서 낸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우리는 난이도가 같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수능 수학은 출제 범위가 교과서고 수준도 교과서다. 이걸 평가원에서 말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첫 번째는 수능 수학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하자? 교과서의 근거에서 문제 접근을 하자. 교과서에 근거한 풀이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근거해서 공부하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 친구들이 이런 질문할 수가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 진짜 교과서에서만 내요?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간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답을 딱 드릴게. 교과서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는 문제가 출제되는 형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간 문제는 반드시 출제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간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바람직하진 않은 거야.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간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수준을 넘어간 문제의 출제 형식의 해결 방법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이제 이 출제 형식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이 있냐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네 기출문제를 풀면 많이 보겠지만 박스형 문제 있지. 그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박스형 문제. 그 박스형 문제가 대표적인 출제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출제되는 합답형 문제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발문 속에 그 수학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낯설고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그림과 같이 이런 말을 서술해 주는 출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교과서 수준이 벗어난 거를 너네한테 납득시키고 생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형식을 정해놨기 때문에 얘네 형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근거해서만 공부하세요. 교과서의 수준에서만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간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하자? 출제된 스타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지 공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교과서의 풀이가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스킬에 치중돼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없는 지식의 과정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난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내가 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 선생님, 근데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니까 스킬 가지고 문제 푸니까 엄청 빨리 풀리던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친 정보라고 말할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그러한 스킬 같은 지나친 정보 있지.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그냥 선을 딱 그어줄 거야. 이런 거는 알고 있을 때 검토할 때 유리할 수 있고 계산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딱 지나친 정보는 얘는 수업 시간에 선을 딱 그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막 찾아서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내가 수업 시간에 말씀 정확하게 드릴 거고요. 그러면 아까 그 말했던 문제 해결 속도 있지? 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저의 생각을 제가 이제 확신하고 있는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문제 푸는 속도는 아직 그 문제를 푸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어?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를 기르는 방법은 일단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체화가 된다면 문제 푸는 속도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선생님, 어느 수준의 문제까지 반복해야 체화가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을 딱 그어드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 예제들과 뭐 중단원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기출문제. 에서도 전형적인 문제들 있지. 그걸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 그렇게 되면 기출문제는 재출제 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게 재출제가 되게 되면 뭐 한다? 반복된 게 당연히 이제 체화가 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빠르게 접근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지. 알겠어? 문제 푸는 속도를 다른 방법을 찾지 마, 절대. 반복이 답이야. 알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교과서가 기준이다라는 것에 대한 뭐 근거와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를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앞에서부터 떠오르지 않으면 보면서 뭐 하자? 교과서를 옳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내가 좀 다시 얘기를 할게. 교과서의 구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뭐야? 서술된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정리된 부분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수능 수학의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려고 애쓰시고, 정리된 부분은 자꾸 봐서 익숙해져가지고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외우는 것까지 해야 돼. 알겠어? 외우는 것까지 해야 돼.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자?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익숙하게 만들어두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기억하면서 저희는 1강 마치고 2강에서 개념 정리와 기출 문제나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